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푸른저축은행 회원님 한 분이 분석을 요청했는데 분석을 하면서 야, 이런 회사도 진짜 있구나. 드라마 속에서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 LG가 외손자의 재벌 자손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왜 드라마 속에 나오는 회사라고 얘기하면 재벌을 욕하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후광을 받아서 거저먹는 인생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회사를 엉망으로 운영을 하고 기업의 배당만 쪽쪽 빨아먹으면서 기업의 성장 의지는 전혀 없는 회사. 공부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바로 드라마 속에서 재벌의 3세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범 LG가 외손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의 성장 의지는 전혀 없어요. 고배당으로 돈만 땡기는 회사입니다.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았으니까 회사의 기본 자산은 많습니다. 대출 이자로 먹고 살고, 그리고 대출도 고객을 늘릴 의지도 없어가지고 돈이 남으면 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또 제가 뒤져봤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30년 주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손실 보고 어떤 종목에서 이익을 보면 그 투자가의 수준을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세형의 멤버십 일격차도 안 됩니다. 정말 형편없는 회사라는 생각.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진짜 쓰레기 같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뭡니까? 성장하지 않고 생존을 안 하려고 하면 그거는 쓰레기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정말 꽝이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회사입니다. 재벌들 3세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왜 이런 회사가 됐는지 제가 어찌하다 이걸 잡아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삼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배울 게 있어요. 기업의 대표가 중요하고요. 대표가 기업을 성장시킬 의지가 없다면 그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대표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대표의 인간성, 대표의 의지, 대표의 성장하려는 그런 의욕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대표부터 엉망인 회사는 근접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돈을 갉아먹는 쓰레기 회사입니다. 재미잡아 보세요. 드라마 한 편을 본다 생각하고요. 핵심 뭡니까?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배워야 될 공부입니다. 대표님, 푸른저축은행 분석 부탁드려요. 제가 처음 겪는 회사고요. 이금융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11,100원이고요. 12,000원까지 갔다가 횡보죠. 시가총액은 1,523억. PBR은 0.37이니까 싸죠. PR도 8.7배니까 비싸진 않고 배당금은 650원, 배당 수익률은 6.43줍니다. 많이 줄 때는 7%대 줘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650원은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를 할 때 싸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당이 꽤 많이 주기 때문에 이 회사 괜찮은데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생각했어요. 자, 대주주로 보겠습니다. 주신홍 62%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가 22%입니다. 뭔가 회사가 이상하죠? 대주주가 너무 많고 자사주가 22% 소각할 수도 있는데요. 소각하면 아무래도 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과도한 지분이 있는 거는 또 경계를 하셔야 돼요. 왜냐? 제대로 된 지분이 분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동사는 예금,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PF 대출, 신용 대출로 먹고 살아요.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이 고객이죠. 매출 구성을 보니까 이자 수익이 78%고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10%입니다. 대출채권 평가 및 처분이익이 5%고요. 수수료 수익이 2% 떼냅니다. 이자로 먹고 사는 은행이 맞지요. 근데 주식 투자도 한다. 수출은 당연히 없고요. 부국 사료를 7%대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790억, 23년 1028억, 24년 979억, 영업이익은 263억, 90억, 68억, 점점 줄죠? 영업이익률은 많이 나올 때는 33%, 8%대, 7%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금융권이라 321%, 그리고 유보율은 2074%입니다. 배당금은 꾸준히 650은 줘요. 시가 배당률이 7%대니까 고배당이 맞습니다. 근데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쁘게 나와도 배당을 꾸준히 준다는 거, 그리고 꽤 많이 준다는 거에 특이했습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 매출이 4%대 꺾였고 영업이익 줄었어요. 3분기까지 누적을 보니까 매출이 9%대 줄었어요. 이런 작은 회사가 매출이 9% 줄고 작년에도 5%대 줄었으면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왜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161억 177%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좋은데 왜 늘었느냐 이거예요. 매출이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주식 투자를 잘했나? 이 생각이 들었고, 기본 사업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고 있다. 범 LG 외손자의 대주주입니다. 참 특이하죠? 범 LG 3세가 인수를 받았고 상속을 받은 거죠. 범 LG 가문의 3세가 상속을 받았고 가족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고요. 지주회사 체제를 통한 계열사 통제, 계열사라고 있지도 않죠.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영향이 크다. 지분이 많으니까 다른 지분들은 의미하는 게 없죠. 주요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성장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타 금융기관에 대비 혁신적인 경영을 안 한다. 숙지 안 하고 있고, 배당사 측은 대주주 위주로 한다는 얘기고요. 정말 안 좋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업 확장 시도 부재 안 한다는 얘기고, 최근 5년간 신규 사업을 전혀 진출도 안 했고요. 지점 확장도 소극적이고 신규 시장 개척도 안 합니다. 일하기 싫은 거죠. 혁신 및 투자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업계 평균 이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자산 규모도 자꾸 배당으로 쪽쪽 빼먹기 때문에 자산도 늘지 않죠. 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을 합니다. 배당 중심의 경영의 실태입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고 회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배당을 적당히 주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훨 좋습니다. 이 회사는 배당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영업이익이 떨어져도 무조건 650원 딱딱 챙겨갑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주주 수익에 집중 현상이에요. 일반 주주도 먹긴 먹는데 대주주 위주로 대주주가 70%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주주 위주로 배당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긴 하지만 개인들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돈을 챙기려고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주는 형태가 매우 안 좋은 형태예요. 저축은행 사업 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왜냐? 차별화도 안 하려고 하고 신사업도 안 하고 디지털 전환도 안 하고요. 고객도 성장시킬 의지가 없어요. 남는 돈 갖고는 주식 투자만 좀 합니다. 확장보다는 건전성이 우린 기본이다. 파티 안 되죠.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개인은 잘못하면 망합니다. 저는 반대인 성향이기 때문에 매우 이런 인간들, 이런 기업인들 매우 싫어합니다.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고 저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아니 성장하는 맛으로 투자하는 거죠.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요. 건전성 관리가 먼저다. 또 성장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주식은 꽝이죠. 성장하지 않는 주식이 우상향으로 안 갑니다. 영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면 주식 투자로 돌리고 있는데요. 그다지 또 주식 투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삼성 SDS 하반기에 투자하다 평가 손실 7,600만 원 손절했다는 이야기고요. 대출금이 감소하면 유가증권으로 자산운용을 넘기는데요. 이익잉여금은 3천억이 넘어요. 돈이 있는 회사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단타 위주의 투자 방식을 합니다. 대박도 없다. 단타하면 돈 안 돼요. 그거 용돈 버리지. 그래서 투자한 내용을 제가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노션 2,900만 원 마이너스가 났고 일진전기 800만 원 적자, HDS 5,400만 원 이익, 3일전기 5,100만 원, MI텍 저기 갖고 있죠. 근데 돈 있는 것들이 MI텍 이걸 투자한다는 거. 팅크웨이 저거 알고 있거든요. 팅크웨이 투자를 해서 1억 1,300만 원을 잃었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 투자한 수준도 매우 수준이 떨어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주식 전문가가 투자한 게 아니라 대충 투자를 한 거고, 그리고 단기 투자에서는 대박이 안 나는데 단기 투자로 돌리는 거죠. 마이너스 나면 손절하고 좀 이익 나면 좀 벌면 또 팔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순이익이 줄어도 고배당으로 대주주 배불러 이게 재벌 3세인 것 같은데요. 주신웅 대표는 배당을 13억을 챙겼답니다. 기업가 정신은 없는 것 같고 저희는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한 종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리를 드리는데 주시용 대표님은 돈세형 멤버십 가입부터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찌 돈세형의 멤버십 24,000원 수준의 투자보다도 돈세형 멤버십 24,000원 가입이 먼저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형편없는 투자를 하고 있고 VIP 좀 등록 좀 했어요. 제가 2시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배워야 돼요. 배울 의지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형편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름 없는 돈세형 유튜버한테 욕 들어먹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지 마. 이거는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욕 들어먹을 대표고 저는 이런 인간 정말 싫어합니다. 무너지고 무너져도 2천만 원 갖고 현재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성장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성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주신홍 같은 대표 그냥 부모한테 돈 받아서 그냥 배당만 쪽쪽 빨아먹고 왜 주식을 상장시켜서 개인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이해 불가고요. 개인들은 절대 이 회사 투자하면 안 돼요.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범 LG 외손자가 대주주고요. 성장 의지가 없고 배당 중심 자기 배만 채우려는 쓰레기 같은 회사고요. 재무 건전성은 법정 기준을 충족하나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가 뻔한 겁니다. 과도한 배당 성향으로 내부 유보와 재투자 이력은 전혀 없고 의지도 없어요. 디지털 전환 지형과 차별화 요소 부재가 시장 경쟁력이 없다.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장기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꽃감 빼먹다가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고 이런 회사는 1원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재벌들 용돈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보같이 투자를 합니까? 투자하면 안 되죠. 재벌의 밑밥이 되면 안 돼요.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523억, 25년 매출과 영업을 땡겨왔는데 제가 넉넉하게 줘도 40% 영역이 있어요. 14,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저는 14,000원도 가치평가로는 40% 상승력이 있지만 저는 투자가 안 하는 게 맞다. 왜냐면 고배당이 매력이 아니라 고배당이 독약이고요. 고배당으로 회사가 무너지고 침몰하는 게 보이니까 저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재벌 3세 희생양이 되면 안 돼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월간 차트로 끝나겠습니다. 21년 3월달 최고가를 찍었죠. 26,600원. 돈세형의 가치는 가봐야 14,000원 아닙니까? 이때는 또 그래도 성장이 보였을 수도 있죠. 장기적인 추세는 하향 추세죠. 조금 상승했지만 저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장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재벌 3세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고배당이 이건 반대로 회사를 죽이는 거라고 했죠. 고배당이 꽃감 빼먹듯이 성장하는 회사가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면 회사는 결국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점점 회사는 하향길을 갈 거예요. 차트상은 매력이 있어 보이나 이거는 허상이고 뻥이다. 결국엔 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예요. 배당 7%대 꾸준히 주니까 배당 받으면서 버틸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 배당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부자가 되고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차트 다 무시하시고 대표가 재벌 3세가 회사를 살릴 의지도 없고 성장시킬 의지도 없어요. 그냥 배당만 챙겨가는 쓰레기 같은 회사예요. 그럼 우리가 쓰레기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아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련 없이 손절을 하셔도 되고 다시 시작하세요.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성장 없는 회사에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투자 원칙입니다. 성장 없는 회사에 투자는 하지 말자. 화이팅!